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다음 회차 프리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다 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생각에 전환이 생기면 어려운 것들도 이제 쉬워지는 것. 그게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주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의 남성분이시고요. 임플란트가 여러 개의 임플란트가 되어 있고 14번 그리고 15번이 미싱되어 있고 또 하악에서는 46번이 미싱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상에서 보시면 14번은 그다지 두께는 봐야겠지만 하이트는 나쁘지 않고요. 15번은 보면 사이너스가 이렇게 내려와 있고 여기다가 사이너스에 대한 처치가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46번을 보시면 이제 뭔가 레디오루센시가 발치와로 인한 레디오루센시가 아주 크게 남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하는 것이 또 관점이 되겠죠. 임상 사진 보시면요. 이미 발치된 지가 좀 되어서 힐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13번, 14번 위치 보시면 14번 위치는 좀 얇아져 있죠. 위치가 좀 흡수되어 있지만 15번 위치는 발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리치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6번은 꽤 이렇게 발치를 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 꽤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벌써 버칼 쪽으로 특히 메지알 루트 쪽으로 버칼 쪽으로 이렇게 리치 리섭션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CT를 보시면 46번 보시면 아직 소켓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죠. 물론 이것이 한 개의 포인트에서 커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갈까? 이것을 전부 다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것도 하나의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것에 대해서 위에 그러니까 상부에 있는 크리스탈 본에 저는 디펜던시를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너브까지 거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 8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8m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본의 앵커리지 그러니까 오센트레이션은 아주 사운드한 본을 써도내고 위쪽에 있는 디팩은 어떻게 한다? 컨토리제이션이 되겠죠. 역시 진지바가 꺼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오센트레이션과 컨토리제이션의 그런 생각을 이용을 해서 하나 고치부는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악은 어떨까요? 상악은 보시면 15번 커팅이 조금 너무 앞쪽으로 당겨져서 커팅이 된 것 같은데 그쪽에 보면 약 3mm에서 한 4mm 정도의 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CT상 파노라마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15번 위치 보시면 버칼 쪽으로 딥팩이 있고요. 그죠? 버칼 쪽으로 지금 발치화가 있으니까 파라탈 쪽에 크레스트에서 시작해서 사이너스 플로우까지 한 4mm 정도 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미카킷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덴사보 이미 많이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덴사보를 이용해서 똑같이 사이너스 본 그래프트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치 컨투어를 다시 만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실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라이브 서지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